이재명 정치선고 사망선고의 날 2024년 6월 7일 금요일 오후 2시가 될 것이다 라는 예측이 지금 있습니다. 오늘 수원지방법원에서 이화영의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1심 판결 선고가 오후 2시에 있습니다. 유죄냐 무죄냐 이것이 문제로다. 전 변호사님 어떻게 예측을 하세요? 예, 그러니까 일단 유죄는 거의 90%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뭐 그 국정원 참고 자료라든지 아니면 김성태 진술 이런 것들이 다 나왔기 때문에 그렇죠. 민주당에서도 그거는 이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문제는 이화영이야 뭐 깜빵에서 살건 말건 그건 중요하지 않은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 왜 판결문을 설시를 할 때는 그 돈이 왜 북한에 건너갔는지가 나와야 되거든요. 동기와 이유. 예, 동기와 이유가 나와야지 그 형량을 그 산정을 할 때도 그렇죠. 아까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양형사유로 감안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 게 없이 그냥 돈만 갔다 그러면 그 판결은 잘못된 거잖아요. 그래서 해야 되는데 그걸로 가장 유력한 게 지금 그 이재명 대표에게 보고를 하고 이재명 방북 비용 그다음에 경기도청 스마트팜 사업비 지원으로 갔다는 게 가장 유력하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게 국정원 보고서에도 나와 있고 대북 송금간 직후에 이 이화영이 당시에 김현철 통일부 장관을 만나서 이재명 지사의 개성 방북을 추진했다 그러거든요. 근데 그 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보면은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방북단을 꾸려가지고는 그 북한 방문을 하면서 쏙 빼놨어 경기도지사를. 그래서 화딱지가 왕따 날만도 시킨 해. 거지 왕따. 화딱지가 날만해. 네. 나도 갈 거야. 이런 것 같거든요. 그래서 지금 선고를 한 2, 3주 앞두고 뉴스타파라는 언론 매체 있잖아요. 거기서 또 다른 얘기를 던졌어요. 이게 그 쌍방울 김상태가 주가 조작 차원에서 북한에다가 돈을 송금을 한 게 아니냐 이런 얘기를 던졌거든요. 그래 봤더니 그 주가 제작 내용이 국정원 보고서 내용에도 있기는 하더라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그런 것들이 다 법원에 제출이 됐고 뭐 그제 안부수를 심어놨다는 국정원 블랙요원 김모 씨라는 사람이 법정 증언을 했어요. 그렇죠. 그러면은 800만 불이 간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에 대한 판단은 이제 재판부의 몫인 거예요. 그렇죠. 그걸 가지고 지금부터 뭐 검찰이 증거를 조작했니 네. 그런 얘기를 하면 안 돼요. 그렇죠. 검찰은 다 제출을 했어. 그렇죠. 그리고 이 주가 조작이라는 게 사실 유형이 여러 가지잖아요. 그렇죠. 이게 뭔가 북한하고 접촉을 해가지고 띄워놓고 실제로 그런 어떤 그 대북 사업 뭐 얘네들이 막 얘기했던 그 주가 조작 그 보고서에 나와 있던 그런 사업을 안 하면서 어떤 이렇게 주가 부양하는 수단으로만 썼을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주가 조작 목적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지금 여기서 말하는 이재명 방북 비용이라든지 이런 거하고 병입할 수 없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건 판결문을 우리가 봐야 돼. 그렇죠. 그리고 그 당시에 주가 조작과 관련되는 문제가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이번 그 지금 좌파 언론에서 문제를 제기하니까 검찰이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야, 우리가 모르는 게 아니다. 그때 주가 조작 그런 의혹이 있어서 우리가 이미 금감원에 그 부분에 대해서 의뢰를 해서 금감원에서 내부적인 내사를 다 거친 다음에 이거는 주가 조작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하는 그런 보고서를 받았다. 그렇게 반박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결국 그 좌파 언론에서 그 주가 조작으로 이 사건을 몰고 가는 것은 그거는 쌍방울의 고문으로 있었던 이화영 일과 둘이서 김성태가 짬짬이 해가지고 이 쌍방울의 주가를 부양하려고 했다. 그 말은 뭐냐? 주가 부양하는데 거기 이재명이가 관여할 이유가 있냐? 요거를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네, 맞아요. 그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재명은 여기 상관이 없다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리고 쌍방울은 원래 그렇게 주가 조작 많이 했었어요. 2011년에도 있었고 그다음에 코로나 터졌을 때 자가진단 키트 관련해가지고 연루됐다는 얘기도 있고 그래서 주가 조작 관련 부분은 지금 따로 기소가 됐어요. 그렇죠. 여기에 엮지 말라 그러는 거야. 이 부분에 일단 다 수사가 끝났고 수사를 했고 법원에 제출을 했고 이제 법원이 어떻게 판단이야 그것만 보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리고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야, 주가 조작하려고 쌍방울이 무슨 현대자동차 SK텔레콤입니까? 지들 생돈 800만 불. 그리고 이재명이 북한 들어가는 통행료 처음에 북한에서 얼마를 요청했죠? 500만 불 요청했는 거 아닙니까? 맞아. 그거를 쌍방울이 뭐 팬티 만드는데 100억이나 보내줬어. 빤스 만드는데 빤스 몇 개 만들어야 돼. 그런데 그렇게 하니까 이화영이가 가서 야 선고 2시요. 네. 누가 선거 물어봤어요. 2시 딱 하니까 야 500만 불이면 야 너무 많아. 그러니까 또 흥정 들어가지고 300만 불로 그렇게 바꿨다며.
그러니까 그때 이게 남북 대북 교류 사업이 한창 이렇게 불 때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이게 쌍방울 고문으로 있었잖아요. 이화영이 뭐 이렇게 해가지고는 우리 해가지고 이런 데다 대북하게 하고 이런 거 우리 띄워가지고는 같이 돈 벌어보자 이랬을 가능성이 저는 크다고 봐요. 그리고 또 아까 얘기 드린 것처럼 지금 이걸 하기 전에 이화영의 혐의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만 좀 말씀드릴게요. 이화영이가 그 성균관대 사회학과 81학번일 거예요. 김만배의 3년 선배인 거죠. 김만배의 진술에 따르면은 성균관대 다닐 때 이화영이하고 김만배도 3년 후배로서 같이 이른바 민주화 운동을 지들끼리 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반정부 시위를 했다라는 것인데. 그래서 그 이화영 부인이 재판에서 뭐 하는 거야? 그렇죠, 그렇게 했죠. 그 이화영 부인도 정치재판 성대 나오는 집어치워라! 그렇죠. 예. 그랬는데 이화영이 그 쌍방울의 고문으로서 일을 하다가 그렇게 근무를 하다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2018년 무렵에 이재명이 경기지사가 되니까. 여기가 옛날에 2000년대 초반에 이화영이가 노무현 대통령 때 청와대에서 대북 관련 사업을 했던 행정관이었잖아요. 네. 그러면서 이제 평화부지사로 픽업을 한 거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평화부지사로 이런 일을 북한 관련돼서 일을 하다가 하려고 하면 이제 쌍방울의 민간업자에서 옷을 벗고 이게 공무원이 됐는데 계속 쌍방울 법인카드 쓰고 쌍방울 자동차 이용하고 그리고 내연녀한테 돈 보내고 이렇게 해서 받은 돈이 3,340만 원. 3억. 3억 3,400만 원. 그게 뇌물 겸 정치자금법 위반. 네. 근데 그거 수사가 딱 들어오니까 쌍방울에 연락해가지고 야 법인카드 그 증거 없애. 라고 해서 그거 증거인멸 교사. 네. 이렇게 된 거죠. 이거 세 개. 그러니까 그렇죠. 이화영하고 김성태는 계속 소통을 하고 그렇죠. 있었어요. 그런 플러스 그렇게 하다가 이게 북한 대북 사업 관련해서 하자라고 하니까 쌍방울 그때 이제 하노이 노딜 되니까 유엔 제재도 있고 돈을 약속은 다 했는데 북한한테 이게 경기도에서 돈을 못 보내니까 우회 수단을 쌍방울한테 야 너네가 이거 좀 돈 보내라고 하게 된 거잖아요. 그래서 스마트팜 비용 대납이 500만 불 그리고 북한 방문 헬기 타고 들어가고 뭐 해야 되니까 그거 300만 불 해서 합계 800만 불 이렇게 된 거잖아요. 이게 적법 절차 거치지 않고 북한에 돈이 갔으니까 이게 외국환 거래법 위반 이렇게 된 거잖아요. 네. 그래요. 이번에 그 검찰이 지난 4월 달에 변론 종결을 하면서 15년형을 구형을 했는데 전 변호사님 보시기에 몇 년형 선고될 것 같습니까? 저는 그냥 10년 이상 15년 범위 내에서 될 것 같아요. 이게 법정형을 보면은. 근데 이거를 가지고 민주당에서는 그 구형량이 이화영은 15년이나 되는데 김성태는 얼마 안 된다고. 3년 6개월. 예, 뭐라고 또 항의를 하던데 원래 뇌물은 준 사람보다 받은 사람이 크잖아요. 과거에 그 이재용 회장이랑 박근혜 대통령 봐도 알잖아요. 그렇죠. 예. 별걸 가지고 다 시비야. 그리고 김성태는 주가 조작하고 뭐 횡령 배임 관련해서는 또 따로 벌써 재판을 따로 하고 재판이 있어요. 맞아요. 예. 걱정하지 말라고. 벌써 형 다 살고 뭐 나온 것도 있고 막 그럴 거예요. 예. 맞습니다. 네네. 야, 그래요. 저도 엊그제 한 12년형 정도. 예. 그게 뇌물죄가 3천만 원 이상으로 넘어가면은 일반 형법이 아니고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의 뇌물이고 그렇게 될 경우에 10년 이상의 형이란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그것 플러스 외국환 거래법 위반. 외국환 거래법은 국부 유출이기 때문에 그것도 형이 굉장히 높다고요. 그래서 이재용 형 상당히 실형이 높게 나왔잖아요. 그때 물론 일부는 뭐 무죄가 나왔습니다만. 근데 공소장에는 그때 이재명 지사 이름이 안 들어갔었죠. 근데 지금 이분과 관련해 가지고 공범으로 적시가 돼 있을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지난번에 이재명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칠 때 대장동, 백현동, 성남 SK 플러스 요거 대북 송금 관련해 가지고도 구속영장이 신청이 됐었거든요. 근데 공소장에는 이재명이 공범으로 적시가 안 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고 대신에 이제 수사도 사실은 이재명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불러서 조사도 받지 그래서 않은 판결문에 거죠. 공범으로 적시될까 전 그건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지난번에 이화영의 변호인이 유죄되면은 이화영이 유죄면은 이재명이 유죄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그렇다고 하면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달라. 이렇게 지금
요청을 해서 오늘 제가 아침에 민주당 측 변호인들 같은 그 관련되는 사람은 이거 이화영 변호인이 이재명 매기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근데 그 얘기 왜 하는지 모르겠어. 돌려가네 진짜. 아니 홍준표 시장이 윤석열 대통령 보고 상남자 얘기한 거랑 비슷한 것 같아. 네, 단순 무식 TV님 다 따로따로 기소했어요라고 얘기를 하는 거 맞고요, 맞습니다, 맞고요. 또 공직선거법 위반하고 정치자금법 위반은 이게 다른 범죄와 달리 어떤 그 피고인의 선거권 내지 피선거권과 관련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별도로 구형을 하고 선고가 되도록 돼 있어서 벌금 100만 원 넘으면 상실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이화영이한테도 정치자금법 위반에 대한 구형은 3년 그리고 또 뇌물죄 등과 관련해서 12년 합쳐서 15년 이렇게 네. 구형을 해서 아마 선고도 따로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예. 문제는 아까 지금 전 변호사님 말씀처럼 이 판결에 이재명이 관련된 내용과 관련해서 판결 이유를 쓸 것 같습니까? 아닐 것 같습니까? 아니 그 경위를 설명을 해야 되는데 그 경위가 일단 그게 가장 유력해 보이잖아요. 그렇죠. 이재명 대표의 방북을 추진하기 위해서 지금 정황을 보면은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안 쓸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처음에 그 이화영이 이재명 대표한테 그때 보고했다고 진술을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또 김성태한테도 뭔가 물어봤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은 안 들어갈 수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근데 왜 처음에 그 이화영이 그 진술서 썼잖아요. 부인하고 재판정에서 그 난리 하기 전에 김성태 소환되고 나서는 그때부터는 이재명 대표가 여기에 관련돼 있다는 걸 이화영이 얘기를 하다가 나중에 틀었는데 그렇죠. 그 진술서 자체는 이 사람이 나중에 증거동의 철회했겠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이 좀 문제가 될 텐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왜 그렇게 해서 800만 불이나 북한에 보냈느냐 하는 범의 동기와 관련해서 이화영이 지가 무슨 능력이 지가 대통령 되려고 했었습니까? 지가 혼자 알아서 이런 일을 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일을 하게 된 이유와 동기에 대한 부분을 설명하면서 과연 김성태 쌍방울의 주가 보양을 하기 위해서 이재명과 상관없이 이런 일을 했는지 아니면은 대북 송금을 해서 이재명이가 북한에 가고 그것을 기반으로 해서 대통령 프로젝트를 가동했는지 이런 이유를 설명하기 위해서는 이런 이재명과의 관련성 판결문에 나올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요? 네, 근데 그게 그 어떤 정황 증거로 나올 것 같고 그 이화영이 그때 제출했던 진술서 자체는 증거 동의 철회로 날렸을 것 같아서. 그래요. 그 부분과 또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화영이 주범이냐 아니면은 실질적 주범은 이재명이냐 그거에 따라 양형도 달라질 거 아닙니까? 양형 이유 설명하면서도 그런 부분이 나오지 않을까요? 그 이재명의 방북을 위해서 추진을 했다면은 보고를 했다는 거는 시켰으니까 보고를 한 그렇지. 거잖아요. 그러니까 뇌물이라든지 정치자금법에 있어서는 이화영이가 주범이 되겠지만은 시켜서 보고를 한 이런 관계라면은 여기서는 이화영은 공범이 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화영의 양형을 정함에 있어가지고 이게 이화영이 알아가지고 그냥 그 주범으로서 주가 조작을 위해서 했는 건지 아니면 이화영의 대권 프로젝트 가도에서 자기가 뭔가 역할을 하고 나중에 이재명이 되면 이화영이는 뭐 진짜 총리도 되고 할 만한 그런 어떤 예측이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점에 있어서는 이재명이 주범이다.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양형 부분이 분명히 설치될 가능성이 높다. 그러면은 그 변호사님 이게 이화영 죄가 나중에 추가가 될 것 같거든요. 이번에 지금 외환관리법 그다음에 뇌물하고 정치자금인데 이 뇌물이랑 정치자금은 그 북한에 간 800만 불과 관련해서는 뇌물 정치자금이 안 엮였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게 만약에 이재명 대표가 여기에 관련돼 있다면 이 외환관리법 800만 불이 이재명 대표의 어떤 방북 비용이라든지 그런 걸 목적으로 했다면 제3자 뇌물수수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여기에 대해서 조력을 한 거잖아요. 이화영은. 그럼 이화영도 나중에 추가 기소가 될 수도 있겠네요. 그럴 여지도 있는데 문제는 이제 그 공소 사실의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한 부분에 있어가지고는 이화영 재판이 확정돼 버리면 더 이상 추가 기소하는 것이 좀 어렵죠. 네. 그런 부분이 있고 아까 전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화영이가 작년 6월에 심경의 변화를 일으켜서 그 전까지만 해도 이재명이 이건 관계없다라고 했다가 술술 자기가 변호사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가 옆에 대동한 상태에서 이거 다 끝나고 나서 하는 과정에서 이재명이한테 다 보고했다
라고 했던 자필 진술서 같은 것들 그게 이제 그 법정에 나오게 되니까 이재명의 부인이 법정에서 부부싸움을 했던 거 아닙니까? 당신 정신 차려! 그리고 기존에 있던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 당신 해고야! 라고 한 다음에 민변 출신 변호사가 와가지고 법정에서 막 소란하고 이거 증거 동의할 수 없어 하면서 법정에서 나가버렸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그 이화영이가 뭐냐면 그때까지만 해도 아니에요. 나 이거 증거 동의해요. 이 사건 판결 선고하는 판사님 앞에서 내가 얘기를 했고 이거 증거 동의 내가 합니다. 라고 법정에서 진술을 했단 말이에요.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결국 나중에 진술을 번복을 했지만 그런 번복이 과연 진실이냐 아니면 오히려 판사 이 사건 부장판사 배석 판사들 있는 앞에서 나 이거 내 자의로 얘기를 다 했고 그것에 증거 동의합니다 라고 법정에서 얘기했는 그런 부분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 저는 이번 판결에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아, 그런 말이 법정 진술로 있었던 건 전 몰랐어요. 그냥 진술서로만 있었는 줄 알았어요. 진술서가 있었는데 아까 얘기하는 것처럼 법정에서 이화영 부인이 와서 정신 차려 라고 하고 있고 변호사 잘라버리고 그 다음에 다른 변호사가 왔을 때에 증거 동의 못해요 라고 하니까 하면서 짐 싸들고 나가버렸단 말이에요. 이 법정 진술은 나중에 어떻게 번복하더라도 뭐를 믿을까는 그게 직접주의 아니에요. 재판장이 판사 앞에서 얘기했던 그 말이 있기 때문에 그 말을 이 재판장이 직접 들은 거 아닙니까? 이화영의 말에. 그러니까 변수가 있을 거예요. 분명히 뒤에 다른 변호인들이 그 내용에 대해서 증거를 부동의한다라고 해서 증거 부동의서를 냈지만 판사 앞에서 이화영이 내가 이거 증거 동의해요 라고 분명히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뒤에 뭐 진술을 변경을 해서 뭐 검찰이 외압을 행사를 했고 회유를 했고 거기에 뭐 그 수원지검 앞에 있는 연어집에서 술도 같이 하고 술도 했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다 뒤집어졌고 검찰에 의해서 허위인 것이 밝혀졌잖아요. 그런 내역과 관련해 가지고도 분명히 판결 이후에 설치할 가능성은 저는 높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야, 이회찬도 한편이죠. 찐 주사파인데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해찬이 이화영이를 이재명 경기지사한테 소개를 시켜준 것이죠. 그러면서 친노 세력 중에 상당수를 이재명이 끌어가게 된 계기가 됐던 거죠. 그 말씀이 아까 얘기 좀 전에 그 글을 써주신 내용이 그런 맥락이다.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단수무식님 이름이 재밌습니다. 이재명 위에 이해찬 위에 김정은, 시진핑 그런 내용을 의견을 밝혀주셨습니다. 아 그렇습니다. 자유대한민국 만세 최진영 변호사 말씀처럼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봅니다. 아직 대한민국 사법부 마지막 어떤 기대를 걸어봅니다. 라는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래요. 참 증거능력 인정될지 여부가 문제가 되고 만약에 물론 재판장이 이런 부분을 싹 우회를 하면서 이화영의 유죄만 인정을 할 수는 있는데 만약에 이재명의 관련성에 대해서 아주 상세하게 관련성이 있다라고 판결 이후에 쓴다면 이 정치적 후폭풍 이재명의 정치 생명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게 일단 위중교사라든지 대장동은 이거는 대선 때까지 아마 확정이 안 될 것 같아요. 지금 끌고 있는 게. 근데 이제 남은 게 위중교사랑 선거법인데 그거는 확정이 될 가능성이 매우 크거든요. 근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형량은 얼마 안 돼요. 형량은 얼마 안 되는데 이게 만약에 이번에 판결문에 그렇게 설치가 된다면은 원래 재판부는 다 다르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더라도 저게가 반드시 따라갈 이유는 없거든요. 그런데 이게 또 너무 어긋나지는 않기 때문에 그렇죠. 이런 경우에 저는 재판장끼리 협의를 하는 그런 절차도 있다고 알고 있어요. 같은
유사한 게 있고 옆 재판이 있으면은 합의하는 과정에서 서로 의사소통하는 건 합의하는 있죠. 과정에서 의사소통이 있기 때문에 이게 너무 그렇게 빠르게 가면 안 되거든요. 여기서 인정한 게 저기서 완전히 틀어져 버리는 경우는 또 별로 없어요. 이게 그렇죠. 같은 신급제도 아니고 그래서 이재명 여기서 만약에 그렇게 설시가 된다면은 이재명 대표가 제3자 뇌물 수수로 이게 일단 금액이 한 5억 넘잖아요. 그렇죠. 그래 버리면 10년 이상이 되는데 선고를 받을 개연성이 매우 커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다음에 작년 9월에 영장 기각할 때 이 음. 부분과 관련해서는 뭐 상당한 뭐 심증조차 없다고 그렇게 판사가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뭐 소명이 다툼의 안 여지가 된다고. 있다 뭐 이렇게. 예, 소명이 안 된다고 그렇게 봤는데 그랬는데 이번에 판결에서 그렇게 인정이 된다면은 수사를 보완해서 다시 영장을 칠 가능성도 있다. 검찰이 이 부분에 대해서 이재명과 관련성이 있다라고 판결을 할 경우 그걸 관련해서 이재명을 소환 조사하는 것을 넘어서 구속영장까지도 청구할 가능성이 있다. 아니 이게 제3자 뇌물 수수인데 벌써 방북 대납 비용만 해도 300만 불이잖아요. 그렇죠. 300만 불이면은 얼마죠? 1000만 1억 10억 30억이잖아요. 예, 33억 그러니까 요즘은 1,300원 정도 한다고 하면은 40억 가까이 되는 뇌물을 거죠. 5억만 넘어도 10년이 기본형이거든요. 그렇죠. 예. 근데 30억이라 버리면 영장을 안 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안 치면은 그거 이원석 검찰총장 이상한 거 아닙니까? 네, 그렇죠. 얼마 전에 뭐 검사가 김건희 여사 소환 조사하고 할 거 아닙니까? 라고 물으니까 세상 누구도 법과 원칙에 어긋날 수는 없다. 일반 공무원들 같은 경우에 3천만 원만 받아도 슛골인 아닙니까? 구속영장 쳐서 아니 꼬리 시키는 거 3천만 아닙니까? 원만 받아도 구속한다 그럴까? 예. 근데 이게 인정된다고 하면은 이재명에 대해서 구속영장 신청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 그리고 이게 다 판사가 다르다고 하더라도 이 법원에서 그렇게 딱 설시를 했으면은 또 다른 판사가 이거를 뭐 소명이 안 된다고 얘기하기는 전 좀 어려울 것 같아요. 보통 이제 그 유죄 판결이 됐고 그 증거로 쓰인 것은 다른 사건의 유력한 증거로 쓰일 수 있잖아요. 네. 그러면은 검사가 이 사건에 유죄 판결이 됐으면 그 자료, 유죄가 판결과 그 자료를 같이 첨부해서 구속영장 신청하면은 이재명이 소명을 부정하기는 어려워요. 예, 이재명이 월드컵 경기장 인근에 있는 수원구치소로 슛골인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 그리고 증거 인멸이라는 것도 지금 이제까지 뭐 어떤 뭐 정진상 그러니까 네. 이재명 대표의 어떤 측근들이 이화영, 김용, 뭐 정진상 계속 접견을 해왔잖아요. 그렇죠. 근데 왜 접견을 갖겠어요? 네. 굳이 위로해 주려고 갖겠어요? 증거 야, 좀만 인멸의 기다려. 우려가 3년만 기다려. 대통령 되면 너네 다 무죄야. 다 사면이야. 이런 거 그런 심증이 강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나라 법원이 참 이상한 게 정치 권력을 가진 사람들에 대해서는 증거인멸 도주 우려를 인정을 잘 안 하더라고요. 그 저번에 조국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 저번에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도 그랬고 하지만 정치 권력이 있을수록 증거인멸에 나설 가능성은 더 큰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 세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라제니님, 너무 감사합니다. 이원석 씨는 딴 생각하지 말고 정도를 가기 바랍니다. 연필 깎기는 어제 보냈습니다. 라고 하시면서 우리 슈퍼챗 쏴주셨습니다. 그라제니님 너무 감사합니다. 연필이 칼로 깎는다는 거예요. 재밌어요. 국회에서 거부되더라도 일단 구속영장 재청구해서 의왕으로 보내야 됩니다. 근데 이제 그 서울지방검찰청이면은 의왕으로 보내는데 수원지방검찰청에서 하면은 수원구치소로 보내. 수원구치소예요. 수원구치소가 아파트 같이 생겼어. 저 몰라요. 그래요? 저기 동부구치소 같이 생겼어요. 그래요. 그리고 옆에 다니면은 그게 구치소인지를 몰라. 아. 그게 어디냐 하면은 동수원 IC에서 이렇게 광교 쪽으로 쭉 들어가다 보면은 수원 그 월드컵 경기장이 있습니다. 이렇게 그 고가도로 올라가는 그 옆에 회색 건물로 해서 높게 있는데 아파트하고 이렇게 사이에 있어서 저게 무슨 건물인지 모르는데 우리 변호사들은 압니다. 근데 그런 아파트형 교도소가 코로나 같은 전염병엔 더 취약하대요. 근데 그래도 한 번도 그 문제 저번에 없었어요. 동부구치소는 좀 문제 있어요. 오, 우리 주식님, 멜콩TV 화이팅! 전지현 응원합니다. 또 우리 슈퍼챗 팍팍 계속 올라오고 있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해요. 예. 홍종광님, 동수원 사거리에 있어요. 근데 제가 왜 그 정확하게 그걸 말씀 안 드리냐면은 또 주위에 살고 계시는 분들은 싫어하시잖아요. 조금 꺼름직해야 하는데 뭐 슛거린 된다는데 뭐 대충 거기에 있다는 정도만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인간들 민주당
아 근데 저 여기서 질문. 어. 이원석 총장이 그랬잖아. 수사에 성역 없다고. 어. 그게 김건희 여사의 소환을 염두에 두고 얘기한 걸까요? 그거는 그 검찰총장으로서 원칙을 얘기했다라고 저는 봅니다. 그러니까 두고 보십시오라고 하고 아니 근데 기자 원칙대로 질문이 하는데. 그거 아니었어요? 김건희 여사 소환하면. 그렇죠. 그렇게 그랬더니 했는데.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근데 뭐 이재명이는 뭐라고 합니까? 이재명이는 A를 물으면은 Z를 얘기하잖아요. 그렇잖아요. 난 그래서 소환이 임박했나? 나 그래서 음. 맞을까요? 그럴 가능성 현실적으로 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 물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윤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를 지지하는 입장에서는 이원석 총장이 마음에 딴 마음을 품고 있나 하는 그런 생각도 지금 뭐 비판도 상당히 있는데 이 부분과 관련해 가지고 만약에 이제 김건희 여사를 소환을 한다고 하면은 그 이후의 절차도 척척 진행을 해야죠. 법 앞에 이재명이는 예외입니까? 문재인은 예외입니까? 정수기도 예외입니까? 와가지고 오라를 받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 아 진짜 그래요. 뭐 속상하는 일도 많기는 하죠. 예. 이경재님, 공무원은 해외 출장 갔다 오면 상관에 반드시 보고하게 돼 있습니다. 근데 보고를 받지 못했다. 삶은 소대가리가 웃을 일이죠. 반드시 제명이 실형받아서 대통령 출마 못하게 해야 됩니다. 그렇지 못하면 재판하면 그 판사는 역적입니다. 라는 말을 쓰셨고 자유대한민국 만사님 또 슈퍼챗 와 거액을 쏴주셨습니다. 두 분 항상 감사합니다. 자유대한민국 지키겠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우리 전 변호사님만 오시면은 우리 그 멸콩TV의 이 구독 또 좋아요 또 슈퍼챗이 빵빵 터지는 것 같습니다. 우리 전 변호사님 감사합니다. 제가 감사하죠. 불러주시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민주당이 이재명이가 유죄가 판결 이후에 설시될 것 같으니까 이재명이 수사한 검사에 대해서 탄핵하는 특검법을 발의 지금 한다는 거예요. 아, 탄핵하는 특검법이요? 탄핵도 하고 특검도 하겠다는 그러니까 거잖아요. 이화영법을 발의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화영법. 이화영법. 이화영법을 발의해서 특검법. 그리고 대북송금 특검법 그리고 이화영법. 이화영법인데 이화영 관련해서 이화영 특검법을 국민의힘에서 받지 않으면은 이화영이를 수사했는 검사를 수원지방 검사장을 탄핵하겠다고 지금 얘기를 근데 했어요. 그러니까 대북송금 특검법이랑 이화영법을 받지 않으면은 수사 검사를 탄핵한다고 얘기했어요. 아니 근데 탄핵 몇 번 해가지고 나 똥볼 찼잖아요. 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사하는 검사들 해가지고 더 이상 이재명이 불러서 수사하는 검사들을 탄핵해가지고 이재명이 못 불러서 수사도 못하게 한다는 거잖아요. 아니 그 탄핵 근데 검사가 그런 거에 쫄면은 검사 안 아니 검사가 쪼는 것을 넘어서 탄핵해버리면은 직무정지가 돼버리잖아요. 정지가 돼버리니까 수사. 그래서 이재명이를 불러서 수사를 하는 그 수사 라인을 마비시켜버린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재명을가 어느 검찰청에서 오라고 소환하고 수사팀이 꾸려지면은 거기를 다 탄핵을 시켜버려가지고 딱 스탑을 시켜버린다. 그러려고 한다는 거잖아요. 얘네는 완전히 진짜 정신이 나간 거 아니에요? 이런 게 민주당이란 거예요. 무시무시하지 않아요? 법을 빙자해가지고 국회에 다수당이란 걸 빙자를 해가지고 자기들 대빵 수사하는 수사 라인을 마비시키겠다는 이게 제정신이냐는 거죠. 근데 여기만 끝이는 게 아니고 문제는 얼마 전에 법 왜곡법이라고. 그게 이화영법이에요. 법 왜곡죄. 그러니까 판사나 검사가 법을 왜곡하는 경우에 처벌하는 경. 아니 근데 법 왜곡이라는 그 죄형 법정주의 위반 아니에요? 죄형 법정주의 위반이지. 이 말은 뭐냐면은 왜곡이 뭔데? 왜곡했는 증거를 가지고 유죄를 인정을 하면은 그 판사도 처벌하겠다는 거잖아요. 네. 그럼 이거 1심 법원 판사 선고하려고 하니까 법왜곡죄 만들어가지고 당신도 고소하겠다. 당신도 탄핵하겠다. 그렇게 해서 사법부 겁박하는 거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수사 검사가 뭐 증거 자료를 뭐 인멸하거나 하는 경우에 그런 경우에 다 처벌할 수 있는 조항이 있잖아요. 그거를 독직 폭행 다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가 기소한 그 검사가 기소한 죄 형량이랑 똑같은 걸로 처벌한다 그랬어요. 예. 그 비례원칙 위반이지. 그러니까 물건을 훔쳤는데 이재명 대표의 물건을 훔쳤으면은 살인죄로 처벌한다랑 같은 얘기예요. 진짜 1심 법원에서 유죄 나왔다가 2심 법원에서 무죄 나오면은 1심 법원 판사 깜빵 보내겠다는 법 만든다는 게 제정신이에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전 변호사님? 아 근데 제정신이 아닌 일들을 너무 많이 해가지고 그냥 놀랍지도 않은데요. 또 지랄하는구나 그냥. 야, 저는 나라가 다 니끼가 뭐 이런 나라가 다 너 거냐라는 생각이 말이 절로 나오는 것 아 같아요. 근데 어떻게 이번 총선은 이겼는데요. 음. 이게 지금 문재인 정부 때 뭐 소득주도 성장, 부동산 집값 이 정도 수준이 아니라 그건 어떤 정책의 문제였다면은 이거는 그냥 양아치로 가겠다는 거잖아요. 나라의 기본을 다 무너뜨리겠다는 거 아닙니까? 아 이거 분명히 지방선거 저는 대선 때 심판 받을 거라고 생각해요. 이런 식으로 가면은. 참 전혜연님 또 슈퍼챗 또 거액을 또 쏴주셔가지고 전혜영님 구리 부시세요. 도와주셔서. 그러시구나. 야 역시 우리 호시절님 표현 적입니다. 또 전혜연님 나라가 미쳐 돌아가 나라가 아니고 민주당이 미쳐 돌아가는 것 같아요. 아니 그러니까 문재인 때 뭔가 이렇게 능력이 부족한 잘못 생각하고 있는 약간 그런 이렇게 뭐지 능력이 부족한 뭐 그런 걸로 생각한다면은 그 노선의 문제였다고 저는 예. 보거든요. 문재인 때는. 근데 이게 이재명 그 만약에 정부가 들어선다면은 이거는 그냥 양아치가 되겠다. 참 그렇습니다. 이게 참 나라의 기본이 헌법이고 헌법의 두 기둥이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인데 민주주의를 빙자해가지고 법치주의를 사형 선고를 하고 법치주의를 목에 매달려고 하는 이런 시도라라는 생각이 그게 뭡니까? 나라를 스스로 자결하게 만들게 하는 나라를 타살하게 만들려고 하는 이런 시도를 한다는 것 자체가 저는 좀 등골이 오싹하다는 느낌이 참 든단 말이에요. 그리고 일반 국민들은 지들이 믿지도 못하는 판사 검사들한테 판결받고 조사를 받게 해놓고 지들이 선임했는 특검을 선임해가지고 지들이 선임했는 특검한테 조사를 받게 하겠다는데 이게 말이 되는 겁니까? 국민을 개돼지로 아는 겁니까? 한두 번이 아니잖아요. 개돼지로 아는 것 같아요. 까제 개구리 붕어입니까? 국민이? 네 맞아. 가재붕을 이렇게. 파충류, 양서류, 조류 뭐 이런 겁니까? 국민은? 아니 근데 조폭이 사람 패는 게 뭐 개돼지로 알아서 그런 거 아니에요? 약자는 집 밟는 거 그런 거지. 근데 왜 그런 인간들을 지지하죠? 아 근데 저는 그거는 이게 정권 심판론으로 가면서 그냥 확 쏠렸는데 쟤들이 잘했다가 아니라 지금 정권 마음에 안 들어 이렇게 간 것 같아요. 근데 그걸 지지하는 것도 이해는 안 되는 거죠. 참